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 제 곁에는 아까 예고 드린 것과 같이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분뉴스의 김대호입니다. 밤늦게 이렇게 나오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또 3월부터는 이제 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드디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새 겨울방학이 다 갔어요. 한 번이라도 더 장영진 TV 시청자분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겨울방학은 탄핵 때문에 다 날려먹은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좀 겨울방학답게 좀 지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면 지금이 학기 중이었으면 여론이 아니고 학교에서부터 날리려고 아주 그냥 욕설이 난무했을 겁니다. 학교에서부터 날리려고 했을 거다. 아니, 왜요? 그 지난 계엄령 당시 국회 때에도 저희 학교 사람들이 몇 명이 같이 해가지고 국회 집회를 참여하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같이 가자 그러는데 제가 방송을 하는 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따로 하게 됐었는데 아무튼 학교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요 근래 보니까 지금 새로운 소식들이 몇 개 있는데요. 대학교들마다 지금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뭐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조직적인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수사하게 느끼는 점이 예전에 그 조국 대표 사건 때도 그랬었는데 그때도 한참 그랬었는데 그거를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서울대에서 그 탄핵 반대 주도하고 막 그랬을 때 그랬죠. 그때도 졸업생 한 지 엄청 오래 30년도 더 된 사람들이 그런 기관들에서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도 보이면 이거는 꼭 발본색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 우리 김대호 PD가 활약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조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서부지법에 이어서 헌재를 공격하려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서 미리 이야기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사실 뭐 어제부터 좀 보도가 되고는 있긴 한데 다들 걱정이 많아요. 우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봤기 때문에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를 공격하자 뭐 이런 식의 선동이 난무한다고요. 네, 벌써 이 해당 기사를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제목에도 보면 DC 일베 등 커뮤니티가 거론이 제목에 달려 있는데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제가 경고를 미리 해드리려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잘못된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됐는지 판단이 안 서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미리 경고차 안내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주제는 헌법재판소 폭동을 선동하는 극우 친윤, 극우 깡패들 얘기를 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이거 어디서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사실 이게 지금 보도된 거는 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재 헌재와 관련된 도면이 공개되고 그리고 그 앞으로 주차 어떻게 할 거냐. 주차까지. 경찰 버스로 막지 못하게 새벽에 미리 주차를 해놓자. 어차피 그 근처에 볼거리 많고 관광 온 것처럼 하면 되니까 경찰 버스가 들어오기 전에 새벽에 주차를 미리 해놓자.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치밀하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 주차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을 다 차지해 놓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도 듣기는 했어요. 얘기 듣는 게 뭐 그 헌재 주변에 뭐 놀러 온 것처럼 뭐 거짓말 하면은 된다, 다 못 막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주변에 몰려간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주차할 장소를 미리 짱 박아 놓기 위한 이것도 보소.
치밀한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도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은요. 네. 이게 네. 그 헌재 주변 탐색하고 온다던 행게이 뭐 행게이? 아 그냥 본인을 그냥 게이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이게 인터넷에서 커뮤니티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네. 예. 뭐 약간 이런 말투로 많이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장영민 TV 갔다 온 김계희입니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게시판 이용자 뭐 이런 얘기라고 제가 듣기는 네네. 했어요. 이게 이제 DC 갤러리 네네. 거기에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네. 무사히 귀환했다. 그러니까 헌재를 둘러보고 왔다 내가. 어허. 둘러보고 왔더니 집회가 없어서 그런지 경찰도 인력도 별로 없고 그러더라. 차벽이랑 규모가 줄었더라. 오호. 근데 이게 해당 글만 쓴 사람들과 이게 무슨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까 봐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네. 지금 각가지 일어나는 종합적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헌재 도면도 지금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올라와 있더라니까요, 건물. 네. 그 내가 그 헌재를 제가 몇 번 많이 들락거려 봤기 때문에 거기 구조를 어느 정도 알거든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저 헌재 거기 안내도 이런 데서 빼낸 것 같아요. 오, 깜짝 놀랐어 내가.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또 다음 장 보시면은 네,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왜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행동 함부로 하지 말고 글 함부로 쓰지 말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보도 JTBC 형님들이 이제 내놨는데 김용현 증인 측에서 이진우 여인영 사령관을 접견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김용현 증인 세력 측에서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쪽에서 네.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자신들한테 불리한 증언이 나올까봐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방첩사령관을 네. 미리 접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시도 1월 13일, 1월 20일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저기 접견자라고 나와 있는 고영일 변호인은 김용현 증인 변호인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정강훈 집회 측의 측근으로 불리거든요. 근데 이 날짜도 참 거시기한 것이 1월 13일, 1월 20일 이게 국회 가기 하루 전날 그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기 이틀 전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딱 전날 미리 가서 단도리를 했다. 이렇게밖에 네.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야,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정광훈 집회, 정광훈 쪽으로도 많이 손을 뻗치고 있는 사람이란 말씀이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어허. 또 서부지법 어. 폭동 쪽 사태에 대해서도 변호를 도와주고 있다. 야. 그 왜 얼마 전에 김용현 증인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돼 구속되어 있는 친구들을 애국자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영치금 릴레이를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제가 살다 슈퍼챗 릴레이는 봤는데 깜빵 릴레이는 처음 봤거든요. 영치금 릴레이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릴레이까지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일각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허. 그 잠깐 전사진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저 네. 변호사가 입고 있는 옷이 눈에 띄는데요. 예. 저 옷이 자유통일당 옷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광훈하고는 매우 가까운 측근 맞네요. 네. 또 부정선거 쪽으로도 많이 나왔다고 하고. 자, 이게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요. 사실 얼마 전에 헌재에서도 곽종근 사령관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용현 증인이 본인에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용들은 녹음이 어차피 안 되니 가서 당당하게 하고 와라. 어허. 어떤 식으로 만나나 저는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 베일의 일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곽종근 사령관이 다행스럽게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직접적인 지휘를 대부분 한 사령관으로서 더 이상 내가 진실을 얘기 안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싶어서 그 자리 헌재에 나와서 대부분의 사실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대로 이제 진술했습니다만 네.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진술 못 하겠다 거부를 하긴 했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접견들을 하면서 음흠. 사람들을 회유하고 아, 위증 교사까지 시켰을 확률도 배제할 수가 없죠. 위증교사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네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이 지금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에 최혜병 사건 담당하시고 또 같이 다루시던 김경호 변호사님. 네, 김경호 변호사님이 이 고영일 변호사 측을 고발을 했어요. 내란 혐의인가요, 이 사람이? 네. 자, 김경호 변호사가 김용현 측 고영일 변호사를 고발했다. 다른 증언 유도니까 증거인멸과 증거위조죄 등을 고발을 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까지 요구를 했다. 이게 이제 지금 올라와 있네요. 네.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고발장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SNS에 올리기도 하셨더라고요. 아하. 고발장 내용,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좀 볼게요. 자, 김경호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올렸습니다. 고영일 변호사를 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고발인 고영일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의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가 될 자라고 기망한 것이 아니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의 변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정당국을 속여 기존 증언과 다른 증언을 하도록 유도 교사함으로써 증거인멸죄, 위증교사죄, 위증교사 미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노무함으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김경호 변호사가 이렇게 올리셨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냐면, 아니 이게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과 이게 어떠한 연관이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사령관을 변호인을 접견을 했는데 이렇게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 행위에 가담을 하면은 단순 변호사의 행동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네. 만약에 헌재 가가지고 깽판 치면은 니들 진짜 큰일 난다. 그렇죠. 이거는 의도성이 있는 거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데 커뮤니티에서 글 올리는 친구들은 난 그럴 의도는 없었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내란죄에 관련된 형국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에요. 그렇죠. 엄중하죠. 지금 서부지법대 폭동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부시고 그냥 드럼만 갔어라고 한 친구들 지금 남부구치소에 5명이서 다 같이 지내죠. 한 방에. 그 친구들은 과연 자기들이 그렇게 5명이서 옹기종기 모여서 깜빵에 갇힐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그렇죠. 친구들 편지도 내가 갖고 올 걸 그랬어. 편지가 있어요? 공개된 게 몇 개 있는데 네. 갖고 올 걸 그랬어. 무슨 내용인가요? 대략 좀 말씀해 주시죠.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막 오시는데 불효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아유 자식이 진짜. 그래서 아니 왜냐면은 사실 저도 커뮤니티 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쁘게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싶진 않은데 왜 이 이야기를 제가 가져오기 시작했냐면, 자 오늘 재밌는 기사가 몇 개 나옵니다. 특히 이 커뮤니티를 많이 하는 친구들 제 주변에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많이 믿는 게 부정선거. 중국인 선관위 99명 체포. 그래 버스에서 복면 쓰고 있는 거 못 봤냐? 이거 제 주변에서도 나오는 친구들 이야기거든요. 버스에서 복면 쓰고 있는 거 무슨 선관위에서 촬영된 버스가 잘 안 보이는데 보니까 복면을 쓰고 체포당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사진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아이고. 근데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대답하고 다 대답을 했는데도 그걸 안 믿는 경향이 있어서 뭐 블랙 요원들이 했기 때문에 네. 모를 수밖에 없다는 둥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어거지를 쓰더라고요.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그 DIA가 막 미국에서 답변이 나왔잖아요. 아니라고. 네. 그랬더니 이제 막 좀 더 디테일하게 쓰기 시작해요. 그 DIA 요원이 3명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 때 행방불명 됐다가 요번에 복귀를 못한 3명이 있다. 그랬는데 실종 처리된 3명 이름이 뭐였더라?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이었나? 뭐야, 천사들이야? 그러면 내용 봤더니 무슨 미국에서 하나님의 영웅들을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막 보냈다 했나?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뭐 하다 새로운 신앙 소설이 연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끝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뒤에 그 맨날 보면 미군 정보 소식통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네. 이번에 올라온 사진도 알고 보니까 일본의 다른 사람 작가가 자기 블로그에 찍은 거를 사진을 옮겨다가 막 거기에 지금 체포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팩트 체크를 당했는데 그 뒤에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 때 국정 댓글 알바 그 논란에 있었던 국정원 출신이 있답니다. 아, 뭐 좌익 교수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는 이게 시기가 애매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김용현 증인이나 이게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얘기해 줄게요. 헌재 지금 결과가 어떠냐면 의원, 요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계엄령 행위에 있어서 위법적인 게 있냐 없냐인데 그렇지. 일단 선관위 윤이 자기가 보냈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끝났거든요. 끝났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예. 계엄령 선포 요건에 그러한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 다 말장난에 대부분 불과하고 이미 대부분 입증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재는 어떻게 돌아갈 거냐? 앞으로 그냥 윤석열 변호인단이 왜 화를 내는가? 그거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용현 증인 측에서 계속 지금 그 전에 회유하려고 하는 정황들도 보이고 홍장원 차장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쪽 편에서. 근데 변호인단 측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무 보좌관들 어떻게든 회유하려고 보좌관이 진술을 했는데 그런 쪽지 명단 적혀있는 쪽지 본 적도 쓴 적도 없다라는 진술을 받아냈다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홍장원 차장이 딱 뭐라 그래요? 제 보좌관은 한 명이 아닌데 3명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내가 증인입니까? 뭐 왜 그렇게 묻습니까? 라는 식으로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되묻기도 했죠. 그런 식으로 지금 회유하는 정황들이 왜 나오겠어요? 본인들이 자신 있는데 왜 회유를 하겠어요? 자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런 막바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국정원 관련됐었던 출신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헌재 도면을 구해다가 올리는 행위가 일반적인 행위일 것 같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평화 시위를 우리는 합치다라면서 그 헌재 도면을 올리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헌재에 들어가서 평화 시위를 한다고? 그것도 위법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조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아니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평화 시위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평화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헌재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거는 그 폭력 행위로 다 인정이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 시위했다 하자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내란죄를 피해갈 수 있을 거다, 소요죄, 폭동죄를 피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야, 그 도대체 희한해서 뭐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네.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해 봤을 때 일단 헌재가 본인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점. 두 번째로는 헌재 앞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너무 멀리서 집회해. 탄핵 반대 집회 측이 어디서 하냐면 5번 출구 저 멀리서 하거든요. 네. 서부지법대랑 다릅니다. 헌재가 열리는 날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대를 다 막아 놓습니다. 그렇죠. 막아 놓고 그냥 통행하는 사람 그리고 유튜버들도 못 오게 해요. 못 가게 하죠. 예. 기자증을 내고 전 들어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카메라가 없으면 사실 유튜버들이 그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을 잘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 만전을 기해놔야 되죠. 자, 아까 뭐 복면 어쩌고 네. 하는 버스에 복면 쓰고 있는 사진 이거 말씀하시는가 보는데요. 예, 맞습니다. 선관위 원수원 버스인데 복면 쓴 사람이 보인다. 어디 복면 쓴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저걸 이렇게 정제는 꺼멓게 보면은 다 복면 쓰고 있는 이번 거죠. 순서는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 아니 근데 당시 헌재에 선관위에 투입됐던 병력들 중에 상당수가 그냥 그 병력들이 다 마스크 그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기 그 국회에도 들어간 병력들 보세요. 다 얼굴에 뭐 시커먼 마스크 같은 거 썼잖아. 그거 같은데 그걸 복면이라고 이렇게. 아이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게 중국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올라온 사이트가 사이트였던 있네. 이재명 대표 사이트가 관련 대장동 부동산 관련 재판 스터디 얘기를 사이트.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원래 이재명 부동산 대표 스터디 재판은 카페 아니고요. 우파들이 주로 작업 많이 합니다. 야, 이게 참 원래 몇 군데 있어요. 작업하는 데들이 집중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야. 저기도 들어있고. 기가 차네요. 이런 짓을 한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처구니 없네. 이걸 가지고 근데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 정도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한쪽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으면 다른 쪽을 봐야 되는데 제가 참 문제인 게 특히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는 대부분 헌재 내용을 안 다뤄요. 다뤄도 홍장원이 빨갱이다, 뭐 곽종근 사령관 빨갱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0년을 넘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군인으로서 참군인으로서 생활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상계엄을 따르라는 지시 하나에 본인의 인생이 모두 날아가게 생겼고 내란죄는 무기징역도 아니면 불명예 전역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편을 안 들어줬다고 빨갱이로 모는 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같이 다 똑같은 행태를 띄우고 있으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이게 진짜 제가 보면서 어느 생각까지 들냐면 내가 저기에서 방송을 해갖고 돌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아까 보여드렸던 성관이 버스 복면 어쩌고 하는 그것만 해도요.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가지고 무슨 어디서 복면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걸 복면 쓴 사람이 보인다? 야, 나 참.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발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내일도 모임이 하나 있죠. 어디냐면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방어권을 보장하라 했고 좌파들이 거기를 장악 못하게 모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저쪽 편에서 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인권위에 가서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나 집회를 크게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을 테고 두 번째로는 헌재 앞에서 열정적으로 막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데서 하니까 답답함을 느낄 테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도 서부지법 이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도 다 조사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거 다 수사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시간대 뭐 주말이니까 좀 우리 친구들 늦게 자는 친구들 많으니까 긴가민가 했었던 친구들이 있었다라면 어떠한 것도 하지 말라.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서서 뭐가 맞는지 천천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면 보고 이거를 복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이런 취지로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이 방송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거 김건희한테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래요. 이번에 그 우파 극우 유튜버들끼리 지금 분쟁이 났잖아요. 네. 이 분쟁의 뒷 배경에 김건희가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기 시작해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제 정광훈 쪽이 몰락하고 그 손현보 목사하고 그 전한길 이쪽이 뜨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약간 세력 교체가 된 이유가 김건희 쪽에서 되게 불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정광훈이나 이쪽 기존 있던 그 사람들한테. 니들 돈만 받아먹고 뭐 있냐. 그 돈이 이제 김건희한테서 나왔다는 얘기인 거지. 거기 그때면은 그래서 와서 들어눕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얘기가 사실은 그 김사랑가는 그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게 김건희 말이었다는 거야. 김건희의 불만을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럼 지금 다시 폭동을 준비하는 거 역시도 그러면 소년보 쪽이나 이쪽에서 준비하는 거라면 이거는 김건희한테 놀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 이번에 구속영장 반려된 걸로 알았는데 아마 재영장 청구가 다시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김사랑 씨. 네, 경찰에서 검찰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체포영장 청구를 했는데 반려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퀸건이라고 카페 운영하던 젊은 시각은 영장 청구됐고.
야, 참. 아마 제가 봤을 때 관련계자들이 이제 다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 꼭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 듣는데 충격적이네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다른 친구들, 다 연세 많은 양반들이나 기존에 이렇게 난리 부리던 그런 사람들 같으면 욕을 해주겠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이게 이 혹세무민하는 나쁜 놈들한테 이렇게 혹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걸 뭐라고 욕도 못 하겠고 참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신남성연대에서 이제 나 집회 안 하겠다 그랬다가 왜 지난번부터 다시 헌재 앞에서 모이는 집회를 왜 할까요? 저는 그것도 관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헌재 앞에서 광화문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집회를 또 여는데 안 한다 했다가 왜 할까요? 헌재 앞에 모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폭동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 예,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냥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는 지금 또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요. 사실 거기에서 나와서 대부분 행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디서 인터넷이나 무언가를 유튜브를 보고 거기에 나가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면 나도 보긴 봤는데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헌재 앞에 지나가는데 이분 뉴스하고 막 이렇게 반겨주더라고 젊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청자가 알니까 저쪽이라는 거야. 왜 반겨주나 했는데 몇 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그 선관위 부정선거 영상을 몇 번 올려가지고 테러를 엄청 받았거든요. 그거 보니까 맞는 것 같대. 왜냐 미국에서 국방부가 답변했다는 걸 영상 올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있어야죠. 야, 참. 우리 이분 뉴스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계속 좀 많이 좀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해드리자면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번에 헌재 나왔을 때 선관위에 출동했었던 주 요원은 방첩사 요원은 선관위 도착도 못하고 빠꾸했습니다. 그 자꾸 가짜 뉴스 해갖고 사진 찍어서 이미 디지털 포렌식 다 했다 막 그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디지털 포렌식 장비는 챙겨가지도 못했답니다. 이게 본인들이 목숨에 걸린 재판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사진 찍어가지고 디지털 포렌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그러니까 그것도 나 하다못해 저기 그 안에 내부를 찍었다면 내가 또 얘기가 또 달리 해볼 수 있겠어. 그런데 겉에만 찍었는데 그게 뭐가 다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그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난 믿는 걸 보면서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 컴맹이나 그 연세 많은 분들 컴맹이라서 그렇다 하면은 그건데 또 저 사람들 원래 저런 사람들이 하겠는데 알 만큼 아는 친구들이 그런다니까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런 걸 누가 자꾸 만들고 막 이렇게 유포를 해가지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예, 앞으로 우리 이분 뉴스 좀 더 분발해 주시고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이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수정님, SY님, 노정래님, 마일, 쿠키님 이렇게 감사드리고 스타크님은 대호 PD 소중해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라님께서는 애터미 불매하세요라고 해서 애터미인가 여기가 이번에 내란 사태 뒤에 돈을 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답답함 느끼셔서 출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밤중에 뉴스 오늘 이렇게 한밤중에 진짜 오밤중에 나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좋은 소식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목요일 날 뵐까요? 가기 전에 이거는 하나 먹고 가. 이거 하나 먹고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내가 광고할 거라 미리 먹는 걸 이렇게 보여줘야 돼. 그랬습니까? 지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네. 오늘 좀 간지 폭풍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러셔가지고. 간지 폭풍님도 소개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이 정도는 이 먹여서 보내야지, 그렇죠? 별거 아니지만.
저번에 음. 아까 선배님한테 잠깐 이야기했는데 개혁신당이나 이런 데 분위기 맨날 듣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재판 법정 자체는 이준석 편에 손을 들어줬는데 일단은 허은하 대표가 제출한 자료가 이준석의 발목을 크게 잡을 확률이 높고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문서나 이런 것들이 회계 장부라든가 야. 당대표로서 알고 있고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원 자체가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 같지만 사실상 치명타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허은하 대표가 당대표 직인 가지고 잠수 탔더라고요. 네, 누구 말 맞다나 왜 옥새 갖고 나르샤 네. 뭐 이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뭐 이왕 한 김에 이거 통째로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마저 가져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인구 너무 맛있어요, 약간. 이거 먹으면 맛있대. 이게 또 맛들이면은 맛있다니까. 좀 건강한 느낌이라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주의 추천 상품 베스트 3 한입 밤꽃게 간장게장 100% 국내산 간장게장 1kg 1,900원 자연산 제주 방어회 500g 당일 경매 신선 완벽 포장으로 보내드려요. 제 구매율 99% 자연산 방어회 29,900원 좋은 일 생기면 떡을 돌려야죠. 내란밤 부족 기념떡 모든 재료는 국내산 공장에서 찍어낸 떡이 아닌 25년 장인이 손으로 비친 수제떡 1kg 22,000원 쇼핑이 후원이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 제가 김대호